자녀와 세대 분리만 했을 뿐인데요. 그동안 한 푼도 안 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실제 사연 하나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틈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김영희입니다. 딸이 회사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면서 세대 분리를 했는데 그동안 거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받은 고지서에는 무려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수입도 없고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내라니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김영희 어르신처럼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무거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한 달 몇만 원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10몇만 원이 훌쩍 뛰어버리면 그 부담 정말 크죠. 저희도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2025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금에 붙는 이자, 자녀가 대신 낸 자동차, 심지어 오래된 집 한 채까지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세대 분리만 했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하는지, 2025년 7월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실전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중요한 정보 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녀랑 따로 살게 됐을 뿐인데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20만 원, 30만 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세대 분리만 했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했을까요? 사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때문입니다. 자녀와 한 세대로 살 땐 직장 다니는 자녀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적게만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거나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 가면서 세대가 분리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 순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이제부터는요, 소득, 재산, 자동차, 심지어 건강검진 여부까지 전부 반영해서 보험료가 새로 계산됩니다. 즉, 따로 일은 안 해도 연금이 조금 있거나 집 한 채가 본인 명의로 있거나 건강검진을 2년 넘게 안 받으셨다면 보험료가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독립하거나 이사 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파로 부모님이 갑자기 몇십만 원씩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녀가 결혼해서 나갔을 뿐인데 보험료가 훅 뛰어버린 것도 억울한데요. 사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료 대개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앞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계속 손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7월부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가장 핵심만 뽑아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5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요,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첫째, 이제는 가진 자산까지 꼼꼼히 본다. 지금까지는 평가소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어르신은 소득이 거의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내면 되겠다. 이렇게 공단이 대충 추정해서 보험료를 매겼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그런 평가소득 제도가 사라지고 실제로 가진 자산과 소득을 훨씬 더 정확히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 한 채가 본인 명의로 돼 있다. 보험료 올라갑니다. 은행에 정기예금 조금 넣어뒀다. 그 이자까지 반영됩니다. 자녀가 대신 자동차를 사서 부모님 앞으로 등록했다. 그것도 포함입니다.
박영심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다가 다리 수술받고 쉬고 있어요. 따로 돈 버는 일은 없고 집 한 채랑 예금만 조금 있는데요. 갑자기 보험료가 18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둘째, 직장 가입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연간 기타 소득이 7,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됐어요. 근데 7월부터는 3,400만 원만 넘어도 월급 외의 수익인 임대소득, 이자, 배당, 투잡 수입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즉,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예금에 넣어뒀더니 이자가 조금 붙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보험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셋째, 피부양자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요,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었죠. 근데 7월부터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보유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이력까지 전부 다 따집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그냥 조용히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 보험료가 20에서 30만 원씩 찍혀서 날아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공단이 자격이 바뀌었다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해외 체류자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면제 가능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만 면제나 감면 대상이 됩니다. 유학, 장기 여행, 해외 파견 같은 경우 꼭 출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증빙 자료 제출하셔야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건 내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나는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그리고 이번 7월부터 바뀔 기준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죠? 이런 생각 드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신청서 한 장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전 절약법 5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조기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2년 이상 검진을 안 받으신 경우 공단에서 건강위험군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더 높게 매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 번만 받아도 할인 혜택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보험료도 줄이는 일석이조.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 보험료 조정 신청. 내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혹시 최근에 소득이 줄거나 생활이 달라졌다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셨다거나 사업을 정리하셨거나 농사를 그만두셨거나 가족이 사망하셨거나 이런 변화가 있다면 1577-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만 내시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 줄어든 분들 정말 많아요. 세 번째, 가족 합산 신청.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 자녀와 따로 살고 있지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는다면 가족 합산 신청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단에선 이걸 경제적으로 실질적 부양관계로 인정해요. 필요 서류는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입금된 내역, 공과금이나 카드 자동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녀 보험료에 합쳐 계산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확실히 낮아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이 거의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본인의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없어야 하며 부양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방문하셔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퇴직 후라면 임의계속가입 꼭 신청하세요. 회사를 퇴직하셨나요? 그렇다면 퇴직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신청하면 최대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 월 6만 원 내셨던 분이 신청 안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3만 원 이상 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577-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직 후 2개월 넘으면 신청 안 되니 꼭 시기 놓치지 마세요. 몰라서 손해보는 보험료? 이제는 우리가 똑똑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 내 상황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